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결국에 6주 만에 상승 랠리를 멈추고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강하게 금리 인상 신호를 꾸준하게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술주들 위주로 낙폭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8월의 끝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서머 랠리는 끝난 것일지 다시 한번 이 약세장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향방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결국에 다시 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어두운 모습이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금리 인상 우려 재무 가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8% 하락, 나스닥은 2% 하락, S&P 500은 1.3%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 일라이 릴리가 1.9%로 제일 강했고요.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GM이 2.5% 상승했는데요. 분기 배당을 재개하겠다는 소식과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자사주 매입은 3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이 9.9% 상승했는데요. 벅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지분을 50%까지 매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7월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벅셔 해서웨이는 추가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 통제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스케뱅크 측에서는 23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지만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장 금리 인하로 선회하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23년에 1.25% 추가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약세장 랠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오래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랠리는 교과서적인 약세장 랠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서부터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전 종목 상승이 아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 네 종목에 의해서 전체 지수의 30% 상승을 차지하며 이끌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랠리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주가 상승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6월서부터 랠리를 현재 보이고 있지만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은 헤지펀드들의 숏커버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부 헤지펀드들이 또다시 주가 하락에 배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또 개별 종목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연준 측에서 연은 총재들 발언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거든요. 강력하게 좀 금리 인상 쪽으로 의견을 좀 두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지금 어제 이제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이제 중립적인 인사인데 네. 조금 매파로 조금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9월 달에 50bp를 할지 75bp를 할지는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다. 추가로 나오는 지표들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금융시장에서 너무 이제 앞서가면서 좀 그러는 것을 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9월에 FOMC 이제 좀 앞두고 있는데 그럼 채권 시장에서도 좀 변화가 있지 않나요? 약간의 좀 더 자이언트 스텝에 가까워지는 그런 신호라든지요. 아직은 55대 45로 50bp가 네.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50bp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3년 내년이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 네. 현재 시장이 너무 네. 그러니까 23년에 금리 인하를 바로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 너무 이제 앞서간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좀 잡히는지를 보고 뭐 추후에 행동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러기까지에는 일단은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들도 함께 좀 소개가 됐습니다.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도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스 측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하락으로 돌아선 부분들이 랠리의 끝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시각이고요. 네. 역시 뭐 지금 현재 상승은 약세장 랠리인데 쇼커버링 때문에 좀 오른 게 좀 강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번 주라든지 뉴욕 증시 흐름도 좀 하락 쪽에 가까울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뭐 조금 뭐 하락 여지는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추가적으로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 빠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별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GM부터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뭐 좋은 호재들이 몇 가지 있네요. 하락장에서도 상승을 했는데 단기적인 재료인가요? 그렇죠. 지금 20년 4월 그러니까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분기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팬데믹 국면이 끝나가면서 다시 이제 분기 배당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증시랑 같이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GM도 앞으로 좀 인플레 감축법 수혜도 받을 거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뭐 미국 자동차사들은 다 수혜를 받겠죠.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쪽에서 다 수혜를 받을 것이고 스텔란티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향후의 움직임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수의 움직임하고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지수의 힘에서는 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십니다. 그리고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계속 좀 지분율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지분까지 계속 좀 승인 받은 만큼 사드릴 것 같으세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지금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20% 정도를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80%까지도 일각에서는 전부 다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서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자기네들이 50%까지 지분 매입을 허용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승인이 났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의 가능성은 뭐 당연히 열려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의문인 게 이제 석유업체잖아요. 그런데 뭐 유가도 이제 조금은 꺾임한 모습이고 한데 왜 이 석유업체에 좀 지분을 눈독을 좀 들이는 건가요? 일단은 가치 투자에 굉장히 좀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이익 규모에 비해서 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워런 버핏 측에서는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본다면 철저히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익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주가가 낮다라고 판단되면 계속적으로 지분 매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석적인 가치 투자 전략에 의해서 좀 매집하는 모습인데, 뭐 탄소 포집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먹거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유가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내년부터 미국이 기록적으로 원유 생산을 좀 늘릴 것이다, 뭐 좀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유가가 그럼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네. 다 빠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90달러 후반이나 100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으로 일단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그러면은 그 추이를 보고 뭐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내려온 유가인데 일단은 박스권 정도에서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가게 될지 결정하는 구간이 이번 주에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증시 방향성이 여기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좀 관전을 해야 될까요? 일단 파월의 이제 발언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네. 좀 힌트를 좀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에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네. 현재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빨리 어떻게 보면 선반영하면서 랠리가 나왔는데 네. 향후에 통화 정책 움직임의 힌트를 좀 찾으려고 좀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파월도 뭐 지금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저번 주서부터 매파적인 맞아요. 발언을 네. 계속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좀 매파적인 의견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여는 총재들의 좀 스탠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말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인 태도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25일에도 한국은행 금통위도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빅스텝보다는 0.25%포인트 올리는 게 좀 더 유력해 보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니까 보세요? 대부분의 뭐 전망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뭐 100%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빅스텝은 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좀 계속해서 금리 차이가 좀 크게 나게 되지 않을까요? 미국과? 그렇죠. 만약에 9월 달에 연준이 50bp가 아닌 75bp를 올리면은 네. 상당 부분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면은 지금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전고점 또 경신하면서 맞아요. 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고환율에 뭐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조금은 좀 부담될 수 있는 이런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소식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증시 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전략을 좀 세우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해보면 원숭이 두창이 해외 쪽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크게 번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백신도 부족하다 하고 돌파 감염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이쪽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확산세가 뭐 더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걸로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동성애자 쪽에서 많은 환자가 좀 네.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확산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확산세도 지금 없는 입장에서, 네. 역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결국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하락 쪽으로 갈까요? 국내 증시도? 뭐 결국에는 조금 등락을 반복을 하겠지만은, 네. 이번 주는 조금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은 뭐 크게 기대하지 말자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하락폭이 결정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계속 좀 매도하고 현금 챙기고 이런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좀 못 팔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은 파는 방법, 파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또 그냥 가벼운 이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소카가 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소카? 이 종목에 대해서요. 글쎄, 뭐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좋지는 않은데. 네. 그리고 워낙 뭐 시총이 지금 크게 지금 나오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네. 일단 뭐 오늘 상승하면은 매도가 맞지 않나 뭐 따상 이런 거는 기대를 접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랑 좀 같이 갈 것이다. 이런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네, 월요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름이 좀 끝나가면서 지수도 조금 쨍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잠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도 이미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좀 열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전략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른다면 그럴 때 차익 매물 실현하시면서 현금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